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역사적인 첫 장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개인의 하루가 모여 역사를 만든다. 개인을 위한, 개인에 의한 신개념 개인사 편찬 프로젝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기는 개인사 편찬위원회. 네,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 그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합니다. 우!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편찬 작업에 동참해줄 편찬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보니까 와, 예사롭지 않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쩔릴 것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각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역사는 히스토리죠. 그렇죠. 이 히스토리는 개인의 스토리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소중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긴 것만 봐도 도시남, 날카롭고 냉철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역사 왜곡을 다 헤집어버리고 항상 냉철하게 분석하는 날카로운 이성의 남자 임지웅입니다. 여기 뭐 던질 것도 미리 좀 준비했어요. 본인님으로 스스로. 날카롭다. 딱 보면 느껴지시죠? 아주 날카롭네. 좋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취임새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 잘 들어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황당할 때 취임새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재준 의원이 취임새 전문이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원래 또 국악을 하시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걸 실제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 신난다 할 때. 얼씨구 잘해버렸어. 그래요. 잘해버렸어. 또 이제 좀 슬퍼요. 어찌했을까? 그래갖고 땀에 그렇지. 지금 저는 좀 제작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자리 배치를 보면 조금 의도적이지 않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저희 입으로 말하긴 좀 싫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 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덩어리예요. 무섭지? 우리 덩어리들이에요. 여기 유재준 의원은 큰 덩어리, 그 덩어리가 아니에요. 덩어리. 재주 덩어리. 우리 옥심이 의원은 재치 덩어리, 개그맨이니까. 개그 덩어리. 정 의원께서 저는 그냥 덩어리. 그냥 복잡적이었고.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아이 덩어리. 우리 위원들의 포부가 참 큽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 그 역사적인 첫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2014년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폐막식.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졌다. 두 팔이 없는 장애인 화가의 붓질에 전 세계 관중은 넋을 잃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석창호 화백의 등장이었다. (1984년) 22,000볼트에 감전된 후 두 팔을 잃은 석창호 화백. 사고 이후 삶은 달라졌다.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생각 안 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분류시켜가지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좌절과 고통.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의 부탁으로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된 석화백. 의수로 그렸다곤 믿어지지 않는 솜씨였다. 그림은 그에게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
마음속에 이제 그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사라지고 이제 그 새로 이제 그림으로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효봉 여태명 선생과의 인연은 그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우리보다 갖지 못하는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의술을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석창후 화백은 수묵 크로키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다. 온몸으로 그려내는 수묵 크로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석화백의 몸짓이기도 했다. 어떻게 동작 포즈 치안에 따라서 막 상당히 막 삼라만상이 막 펼쳐지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확 빠지게 된 거죠. 암흑 속에서 좌절을 딛고 희망의 꽃을 피워낸 석창후 화백. 두 팔은 잃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얻은 석창후 화백의 감동 스토리. 지금 만나본다. 네, 금곡 석창호 화백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개인사 편찬위원회 1회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모셨습니다. 금곡 석창호 화백. 첫 회의 주인공이신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첫 방송에 제가 초대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첫 회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나가야 됩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소치 올림픽 폐막식 그 장면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소치 올림픽에 대한 기억 아직도 좀 생생하실 것 같아요. 8m 56 곱하기 그 2m 10cm 화선지였는데 그걸 2분 40초 안에 완성을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먹물이 쳤는지도 나중에 이제 알고 그냥 열심히 그냥 시간 맞추려고 작업을 했었죠.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일필 위주로 쫙 그려나가셨군요. 근데 사실 네. 그 네. 시간을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으셨겠지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거기에 몰입은 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집중하셨다. 그렇죠. 네. 집중을 하게 되면 그 관중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힘이 들죠. 이제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음악이 있으니까 이제 끝내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감각으로 그냥 그 조절을 해야 되죠. 뭐 처음부터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금곡 석창호 화백의 역사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제1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임재용 의원이 석창호 화백의 프로필을 조사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원들 가운데 이 팩트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어디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요. 상당히 편합니다. 예,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석창우. 명지대학교를 나와 전기기술자로 평범하게 살던 석창우 화백은 1984년 작업 도중 22,000볼트에 감전되어 두 팔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네. 이 두 팔을 의수로 대신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그림을 그려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피나는 노력과 연마로 서예와 크로키를 배우게 되죠. 마침내 수묵 크로키라는 신장르를 열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내서 역동적이고 힘찬 작품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미국, 스미소니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세계인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희망을 주고 있는 우리 석창우 화백.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삶 자체가 감동 드라마 우리 석창우 화백을 모십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조금 뭐 이건 과장됐다거나 뭐 조금 왜곡이 됐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인정하시는 네, 거예요. 당당하게. 프로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봤다시피 족자가 작아서 조금만 줬습니다. 소개할 게 더 많은데. 이 석화백에게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면 1984년 10월 29일 네. 고압 전류를 이렇게 네. 맞은 날.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운 좋게 감전이 됐더라고요. 보통 22,900에 감전이 되게 되면 양팔, 양다리 이게 다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양팔만 절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다쳤는데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야. 긍정적이다. 예. 아니, 적어놔야 사실은요. 돼요. 1번은 긍정적이다. 네. 적어놔야 돼요. 눈을 딱 떴을 때 두 팔이 없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눈을 딱 떴을 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냥 덤덤하게 별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빨리 낫게만 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동화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깜짝이야. 네. 남자는 네.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예.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고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같이 사는 이제 즐거움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여기 앉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송 전에 제가 사모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네.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고마움을 아는데 무려 30년이 걸렸다. 그 얘기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손 있이 30년을 살고 또 손 없이 30년을 살았었는데 손 없이 30년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일만 매달렸다가 딱 30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내가 너무 나만 위주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좀 아내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주와는 딱히 연고는 없으신데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인가요? 이제 아내를 만났었는데 아내가 이쪽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전주를 왔다가 보니까 음식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참 좋은 동네에 사는구나. 그러니까 꼭 거기 결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음식 때문에 결혼하신 건가요? 근데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희 장모님이 음식 솜씨 굉장히 좋거든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완전히 웬만한 사람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상당히 저를 부러워하죠. 다음부터는 직접 게스트 댁에 가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 근데 저희 옳은 사모님이 방법이요. 저쪽에 앉아서 보고 계신데 굉장히 뿌듯하게 잘했다고. 개 잘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 얘기 안 했으면 서울 올 예, 뻔했어. 상당히 만족하시는. 예. 그 전주에 남부시장이 있잖아요. 그 남부시장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휴양차 이제 전주로 잠깐 이사를 왔었거든요. 다른 이제 특별한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시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이제 조금이라도 팔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깎아서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삶의 활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보기가 좋아서 거기서 시장, 서부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 다 한 바퀴 이제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우리 임지웅 의원 준비하셨죠? 굉장한 걸 준비하셨나 봐요. 지금 많이 했어요. 기름 넣고 왔어? 우리 석창우 화백님의 와.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네. 예, 아까 제가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자 이 석창우 화백이 처음으로 의수를 낀 채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네. 작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떨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게 몇 년 전에 그리신 거죠, 그러면? 88년도 2월 1일인가 그때부터 88년도면은 이제 호돌이가 한참 저기 막 이럴 때. 첫 그림 여기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여드리겠네요. 오, 저게 이제 하루 종일 그려서 저걸 완성했어요. 아니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리셨나 봐요. 그림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었는데 이제 우와, 아들이 그런데 그려달라니까. 첫 그림이? 예. 자, 이게 전기 기술자로 평범하게 사시던 우리 석창우 화백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새의 이 부리 모양, 이 새 참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 지난 2개월간 굶고 얼마나 힘들었나. 여기 지금 낙엽이 떨어져 있죠? 애벌레로 착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이 아, 정말요? 이 갈망의 느낌이 불 위에 지금 잔뜩 모여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몸 지금 상태가 통통해요. 지금 많이 먹었어. 보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도 처음 듣는 얘기죠. 선생님 맞죠? 네. 처음 듣는데 팩트에. 이런 느낌인데요. 그 이제 그 먹기 직전인 모습은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아,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한 3초간 머무르신 적이 지금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몇 번 이렇게 그렸다 지웠다 하신 흔적이 보이는 게 약간 굉장히 고심을 하시면서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이고 두 번째 작품 또 야, 이거 보이십니까? 독수리.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화 어떤 네. 아니, 그게 뭘로 그린 거라고요? 볼펜으로. 수성펜인데 세 필이 있더라고요. 달달한 거. 볼펜이 아니라 수성펜으로 예, 그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의 용맹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부리부리한 이 눈매. 살아있는 듯한 이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몇 장 좀 더 이렇게 넘겨 네. 보실 수 있어요? 앵무새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정진건 의원님. 들으셨습니까? 아, 금방 그 생각이 앵무새가 왜 지금? 앵무새가 말이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네. 것 같다. 이런 네. 이게 어떻게 처음 그리신 이렇게 잠깐, 작품일까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전기를 전공하고 이제 그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네.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 회로 그림은 그리셨을 거 아닙니까? 회로도는 그랬죠. 회로도 그리셨죠? 그거 그리려고 네. 미술학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바로 시작해서 퇴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학원 다니고 그럴 시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그냥 스치듯 넘어갔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당황하셨을 수도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황당. 근데 제가 걔 위에 딸이 있고 밑에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날 한 달 반 만에 제가 다쳤거든요. 네. 그래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들이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뭐 잘하겠다는 생각보다 무조건 그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간절하게 그렸죠.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 아내하고 이제 전제 처형이 보더니 잘 그린다고 손 있는 사람보다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그리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근데 마침 처제가 자기가 이제 배운 선생님이 계시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현재 원광대학교 서예과 교수이신 여태명 선생님이십니다. 아, 예. 유명하신 분. 교복 여태명 예, 그분한테 이제 저 노트를 가져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군자를 배우러 왔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 서예가 더 힘든다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길래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수목화 자체가 한 가지의 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잘 맞춰야 되면 팔의 힘 조절도 중요할 거고. 맞아요. 근데 네. 힘 조절을 하면서 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을 또 빨리 캐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처음 이제 서예를 하면서 붓의 감각을 느끼는 걸 했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붓도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고 붓이 딱딱하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붓에 나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서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 작업대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낮은 데로 하다 보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 했더니 막 몸살이 나고 몸살이 난데도 계속 했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저는 고3 때도 코피가 안 나왔거든요. 저 피 한 방울 안 나본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 그려봤는데 아하. 저도 열심히 하면은 될까요? 어떻게 저 임지웅 의원. 봐주세요. 임지웅 저도 좀 의원. 계속 노력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이제 애들 그림처럼 나왔잖아요. 그건 어른들이 애들 그림은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만큼 철이 아직 없어서. 아니 순수하다는 거죠. 예. 아, 감사합니다. 저도 네. 여기다 한번 제가 정말 빠르게 한번 새 한번 그려볼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 볼펜 크로키. 예, 바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서요, 석창호 화백의 수묵 크로키 시연 직접 이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해.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바퀴가 막 굴러가. 와, 정말 이런. 그런데 이제 좀 큰 작품에는 발로 낙관을 찍으시잖아요.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매니큐어는 혹시 이해가 좀 안 남자분 돼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빨간 매니큐어를 왜 쓰시는 건지. 그 명절 때나 이제 남자들은 고수 덮치고 여자들은 수다 떨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애들하고 저하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카 애들이 거기 방에서 놀고 있기 뭐한다 봤더니 이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도 발에 발라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발랐었는데 이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순간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면 계속 퍼포먼스 할 때 칠하자. 그렇게 된 게 이제 왔는데 결국은 이제 왼발이 낙관을 사용하잖아요. 네. 낙관의 장식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원래 코너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전주에서. 그 아이들 덕을 보시는구나. 근데 원래 수묵 크로키라는 그 분야가 있는 건가요? 장르가 없었죠.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 석창호 화백의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로 막 금방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역동적이라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그걸 하시죠. 노리는 거라니까. 제가 이제 동적이다 보니까 정적이다 보니까 동적이 내면에서는 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정적으로 그런데도 그 동적이 되더라고요, 표현이. 내가 잘 본 거야. 내가 정확히 본 거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가만히 서 있죠? 이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끌어올리면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냥 힘들게 나가요. 숨이 확 쉬어지잖아. 그런 거 동적.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양 팔이 손이 없다 보니까 손목, 손 이런 게 팔꿈치가 없다 보니까 기교를 못 부리고 온 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더 강한 선이고 힘찬 선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선생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집사람이 항상 같이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 혼자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뭐 마시고 그럴 때나 그때는 이제 그 손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항상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목이 그러면 예솔 씨가 오늘 오른손이 되시는 거네. 아유, 제가 얼마든지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아유, 예. 그럼요, 얼마든지요. 오른팔. 네. 출동! 네. 이 세상에 나오면 팔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 제 팔이 되고 널린 게 다 내 팔이다. 널린 게 돼. 아니, 생각 자체가 정말로 긍정적이세요. 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수술을 12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대 정말. 그래서 이제 머리 2번 하고 이
팔을 2번씩 절단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손목인데 절단하고 그다음에 다시 썩어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2번씩 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발가락이 이제 2개가 이제 절단이 됐는데 얘는 다른 거에 통증이 있는 바람에 아픈 거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완쾌가 됐죠. 전부 어떻게 되면 이제 아픈 걸로 따지면 상당히 불쌍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지. 그 고통을 이긴 거잖아요. 너무 이긴 게 힘드시니까. 데가 더 아프니까. 다른 기억이 안 고통이 난 더 것이지. 심하니까 이 발가락 통증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간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 수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퍼포먼스라든지 또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도 고비고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이제 아픈 건 그때 이제 심장이 좀 아팠었는데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 옆에 북한 화랑에서 화선지를 굉장히 큰 걸 구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없는 화선지를. 그래 그 화선지를 보니까 너무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그날 5장인가 6장을 했거든요. 이게 그 큰 거를 5장, 6장이요? 네, 8m 50 몇 센치에다 2m 10cm 정도 굉장히 큰 건데 그걸 5장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 그날 자다가 새벽에 그냥 쓰러진 겁니다. 너무 무리를 하신 거죠. 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변이성 협심증이라고 협심증이었군요. 혈관 안에 뭐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네. 외적인 원인으로 이제 심장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는 그런 이제 병이더라고요. 아프신 게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크기의 5장을 작품을 하시고 나면 온몸으로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기진맥진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 누구라도. 근데. 맞습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지 예,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때 우리 이후에는 그렇게 그 퍼포먼스는 이제 한 번 하면 일주일 쉰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속창호 화백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아들이 때문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고 또 아들이 자라서는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 본인도 그림을 그리게 됐고 서로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지만요.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 되고 그럴 때는 사실 마냥 아버지가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유명해졌을 때까지 뭐 잘한다 뭐 그런 거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소치 거기 있고 올림픽에서 퍼포먼스 리허설 보기 전까지 저한테 잘했다고 소리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때 한번 잘했다고 했거든요. 이제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자기 일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 이게 피가 다들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 그런 가족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드님 결혼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군요, 지금. 이럴 때 경고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손녀가 태어났거든요.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저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그럼 맨날 웃고 다녀요 그냥? 뭐 웃을 때는 웃고 사람이니까 성질 낼 땐 성질 내고 그러는데 거의 성질 낼 때는 없고 항상 웃는 얼굴이죠. 와. 아니 그럼 자라면서 아드님께서 한 번도 아빠는 왜 다른 아빠처럼 손이 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걔 말고 다른 조카애가 팔을 보더니 이거 언제 나오냐고 이제 도마뱀 같은 거 보면 잘리게 되면 다시 자라잖아요. 집에 올 때마다 자꾸 팔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안 크나 보다. 순수한 아이의 생각에서는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속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속상할 게 없는 거 사실이 없는 거고 안 자른 것도 난 다 아는데 내가 속상할 건 없대. 걔가 속상해 하더라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뭐 한마디 말이나 행동 하나가 우리 화백님을 좀 가슴 아프게 하거나 식구들 중에 뭐 그런 적도 한 번도 과연 없었을까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좀 기억을 잘 한번 살려보세요. 아니, 한 제가 번도 보니까 없었을까요?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 없으셔도 좀 지원해 주셔야 돼요. 저희 사관이 뭐 받아 적을 게 지금 없어가지고. 사관도 할 꺼리가 일이 있어야 없어요. 되는데. 네, 안 그러면 저 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긍정, 지원해주세요. 의미 없는 말만 지금 듣고 있어요. 아라로레. 저기도 아직 계셨구나.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몰랐네요. 옆에 너무 이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쪽까지는 못 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가장 이쁜 분은 저기 와 계신데 예. 다른 여성분 보고 예쁘다고 막 하시는데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아니 아까 같아요. 저희 사모님이 아까 음식 얘기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웃고 계셨는데 좀 전에 표정이 양팔이 없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이제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외에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세수시켜주고, 그다음에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뭐 어디 가려면 외출하면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달은 모르는데 30년이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자체가. 근데 그걸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해준 게 그게 너무 고마운데 그거를 30년 동안 이제 작업 열심히 하느라고 그거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 열심히 30년을 살았는데 죽지도 않고 이거 뭘 하지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내가 너무 받기만 하고 아내한테 해준 게 너무 없었다. 그래서 좀 잘 이제 나머지 삶을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또 해줄 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석창화백님,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그림은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리시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여자들은요, 사랑한다. 네가 너무 표현하는 좋다. 거. 예, 오늘 너가 너무 예쁘다. 이런 맞아요.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마음속이 그냥 확 다 풀어지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모님께 그동안 좀 무뚝뚝하셔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랑한다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영상 편지 나갑니다. 네. 자, 앞에 보면서 네. 사모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음악 좀 깔아드릴까요? 네, 아내. BGM 좀 해주세요. 네. 네, 유 의원님께서. BGM 이제 찾으십니다. 이리 오너라 없구나. 사랑합니다. 이때까지 상당히 힘들었을 건데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해주고 그런 것을 이제 진작 알긴 알았었는데 표현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줄기차게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때문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이렇게 고개를 빼시고 얘기를 들으시는데 아마 굉장히 제가 다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울컥하네요. 아, 정말. 일단 결혼을 하세요. 지금 사모님 빙이 됐어요. 결혼이라도 해야. 그러면 우리 석파백은 가족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또 어떤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이제 하다가 즐겁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네. 사실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힘들잖아요. 이놈의 이상한 2번 겹치면서 아주 나라가 뒤집어가지고 아주 힘들잖아요. 정재훈 의원 지금 제가 뭐 바로 레드 아닌가요? 레드카드다, 레드. 아니 국민들 말이야 이거 끝에 벼락 끝에 다 놓고 막 이렇게 딱 떨어뜨리기 일보 직전에 아주 지금 비리 터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누구냐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어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뭐 취업이다 여러 가지 그 고민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나 생계를 위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손을 다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 이전을 생각 안 했으니까 양손이 있을 때를 생각 안 하고 손이 없을 당시부터 이제 뭘 할 건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뭐 몇 년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 나눠가지고 이제 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자체가 즐거워야죠. 하는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금방 성취감도 있으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좋은 과거가 있더라도 현재 있는 과거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너무 연연을 하게 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팔이 있는 전기 기술자, 팔이 없는 수묵 크로키 화가. 이 두 인생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이 있을 때 이제 전기를 전공한 그 상태에서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생계를 위한 이제 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낚시라는 이제 아까 사진을 봤듯이 네. 낚시 취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체로 해소는 안 되더군요. 근데 지금은 양팔이 없지만 그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바꾸라 그러면 전혀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계속 일을 시켜야 될 거냐 그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제 내면에서는 이제 이 지금 현 상태가 좋습니다. 네,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단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인생은 60부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말에 따르면 석창호 화백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이에 있으신 거예요. 이제 막 걸음 걷기 시작한 그렇습니다. 나이죠? 예, 거의 예. 뭐 신생아 수준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고 싶으세요? 작년에 이제 61살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뭔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뭐 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필사해보자. 보고하고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한테 너무 그냥 또 받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도 줄 게 없는 걸 뭘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저걸 하자. 그래서 근데 작년부터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혼자 했었는데 별 와닿는 게 별로 없었나 봐요.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진작 얘기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건데 네. 그런 얘기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또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30년은 이제 손이 있는 자신이 전공한 일을 하는 데 집중했고 팔을 잃은 이후의 30년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그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네. 맞아. 얼씨구. 자, 오늘 석창호 화백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편찬 위원들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그 전이 됐다, 또 그 마음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쭉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과 우리 석창호 화백은 그림을 손이나 팔이나 기술로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린다. 그 그린 마음을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있다. 저는 우리 오늘 석창호 화백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주마가 생각이 났어요. 뭔가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인 우리 석창호 화백님의 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거를 좀 주위에서 핑계를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 되거나 제가 힘든 이유가 제 안에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주위 환경에서 찾았던 제 모습 자체가 좀 부끄럽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 뵙고 나서 그 진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듯이 그 힘이 있다는 걸 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해요. 근데 제가 웃긴 역할이라 웃긴 역할이야? 제가 웃겨야 돼서 뭉클할 수 없는데 뭉클하다, 오늘 아무튼 뭉클해. 되게 뭉클하고 많이 느끼는 강요한 적 없어요, 우리. 예? 강요한 적 없어요. 저희 감독님이요.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건 좀 돌발인데 예.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 모셔서 개인사를 편찬을 하잖아요. 그렇지. 해야죠. 그러면 그분의 책 한 권이 딱 쓰여지는 건데 그분이 이 여러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으로 대표 집필자를 한 분 선정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2명 고르면 안 되고요. 아니 한 명만. 옥심이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가요, 축하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지명을 안 하면 울 것 같아요. 지명을 안 하면 울 것 같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이 보듬어 주시는 네, 거예요? 훈훈하신 분이에요. 이럴 거면 그냥 아들을 주시죠. 왜 이런 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낸 석창호 화백. 그 불굴의 의지,
용기 그리고 긍정의 힘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잘해버렸어요. 네. 해주셔서 아니, 저 보면서는 눈웃음 안 치셔도 돼요. 4년 재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 수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자꾸 웃지 말라니까요, 저보고. 부담된다고요. 저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공주마마 같아요. 공주마마. 멋은 복장을 밥 먹다가 많이 좀 나오는 역시. 밥심. 우리도 먹는 건 잘하는데. 3,000명. 하루에 3,000명이요? 물론 제가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진솔하고 가슴 찡한 개인의 역사를 다시 쓴다. 전준비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저 자꾸 개편 하지 마라. 이러다 그만 개편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를 말어. 알았어.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한복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든 젊은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2년 갑자기 전주 한옥마을에 나타난 한복 차림의 젊은이들. 싸이의 말춤을 발랄하게 추는 이들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냐고 한복 입은 사람께 물어봤다고 해요. 특별한 날,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한복을 입고 즐긴다는 한복데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 진풍경은 한 청년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젊은이들이 전통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하나의 좀 새로운 문화? 한옥마을에 당연히 한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28의 청년 박세상. 4년이 지난 지금 한옥마을에서의 한복 차림은 이제 하나의 놀이이자 문화가 되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박세상 대표.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학교 공부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호기심 넘치는 청년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대학교 4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이겠다는 생각에서 그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진짜 열심히 시험 공부하듯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을 넘어 세상 곳곳을 한복으로 물들이고 싶어하는 청년 박세상. 이제 그는 한복을 세계인들에게 입히는 꿈을 꾼다. 최근에 이제 한복 문화가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까지 확산이 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거를 단순 입어보고 한복이구나 하고 벗어보는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즐기는 거를 많이 원해요. 젊은 사람들 모두가 외면한 한복으로 새로운 문화를 대한민국에 펼쳐낸 청년 박세상. 오늘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한복 입혀주는 남자 박세상 대표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잘생겼다. 빛납니다. 빛이 나요. 진정해요. 절제. 자, 우리 박세상 대표 한복 입혀주는 남자로 소개가 됐는데 본인이 직접 멋지시네요. 한복을 입고 왔어요. 네, 이거 밭 좀 잠깐 벗고. 네. 아이고야. 원래
이 비주얼을 제가 좀 맡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이 뺏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꽃 뺏어 주세요. 네. 꽃 안 어울려요. 꽃 뺏어 주세요. 상당히 오늘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어떻게 좀 뿌듯하세요? 사실 초창기 때는 저희밖에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또 때리고 또 사진 찍고 있으면 카메라를 제가 뺏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예, 다 사실 너무 이뻐서 다 껴안아주고 싶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앞에 전제를 확실히 달아서 이뻐서. 이뻐서. 네. 아니 왜 옥심이 위원 많이 예쁘신데요. 네. 역사는 무조건 항상 팩트에 기반을 한다. 팩트남 임지웅이 프로필을 참 팩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이름 박세상. 이름 좋아. 1985년 전주에서 출생.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를 졸업한 박세상 대표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학교 앞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IM궁을 만들어 톡톡 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쳐 보이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IM궁도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해체에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박세상 대표. 이름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일이 내 마음을 갖지 않았던 박세상 대표. 관심을 새롭게 기울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복. 이 한옥마을에 안 보이던 한복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2년 한복데이를 시작으로 한복 빌려주기,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등 전주 한옥마을에 허리케인급 한복 입기 열풍을 몰고 온 태풍의 눈,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박물관 속에 있던 이 전통 문화를 일상생활과 거리로 끌고 나온 주인공! 한복 입기를 재밌는 놀이로 새로운 문화로 만든 주인공! 박세상 대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프로필을 쭉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저도 알지 못했던 설명까지 해주셔서 아니, 저 보면서는 눈웃음 안 치셔도 돼요. 네,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설레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 사관이 말이에요. 박세상 대표가 들어오니까 기록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왜 웃는 거예요, 자꾸 사관이? 예, 아니 왜 볼이 발그레해지죠? 그렇죠. 이상하죠, 지금. 원래 본명이 박두병. 네. 두 병이요? 네, 2병. 한 뭘로 명 두 아닙니다. 병인가요? 두 명입니다. 저는 당시에 네. 소주로 택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세요. 네. 본명이 박두병 씨였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박세상으로 이름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 이름을 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짐이 필요했는데 이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결심을 가지고 박세상이라는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에 흔히 일반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 사실 비슷해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뭐 다 우리 우리 생활이죠. 다 우리 우리 생활이죠. 다 공부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대학 시절에 뭐 이상한 다른 쪽에 흥미가 많았어요. 아르바이트는 한 100여 가지 정도로 해봤었던 100여 것 가지요?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죠? 뭐 어둠부터 이제 밝은 일까지 야, 이거 두루두루 다 상징하는 바가 선물- 있네요. 네. 우리는 알지요. 알지. 네. 그리고 음지에서 양지까지 골고루. 헬스장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청소를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손님이 저한테 이 어떻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건너로 봤던 그 방법대로 제가 가르쳐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아, 그거 모습이 불법 있고 아닙니까? 자격증도 없는데 그거 갑자기 막. 거기서 사칭하고요. 결국에는 별 탈 없이 잘 가르쳐 지나간 드렸더니 일이니까요. 네, 너무 좋아하셨는데 아니, 자꾸 웃지 말라니까요, 저보고. 부담된다고요. 저랑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네. 포기해. 네, 그 뒤로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돼서 직접. 1년 동안 운동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칭이 아니라 직접 진짜 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참 실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사관. 좋은데. 왜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상상력 너무 풍부한 거
아니에요? 기록하세요, 기록. 아니, 입을 기록만 못 다무네요. 집중하세요. 네. 섹시하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싶었던 건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원 없이. 네, 그러니까 대학 공부 빼고는 다 해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네 그렇지만 제가 또 공부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 공부까지 잘했어요. 야, 자신감. 여기에 공부까지. 제가 네. 4년 재학생으로 들어갔는데 와. 아닙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 같은데 우리 편이 아니야. 뭐 지금 나올 때는- 정진권 위원, 옥시미 위원, 또 유재준 위원은 그런 일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성적까지 좋냐 이런 지금 굉장히 의아한 표정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산 증인들이에요. 예. 나올 때 꼴등이었어요. 네. 아유 솔직해라. 웃자. 자, 이렇게 뭐 대학 시절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의 박세상 대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IM궁이라는 무슨 회사를 만들었다고 옛날부터 그래요. 좀 궁궐 쪽 이쪽 이런 거 좋아했나 봐요. 옷도 예. 좀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IM궁 이게 뭐예요? 나는 궁동입니다. 라고 해서 그 궁동이라는 지역에 색깔을 입히는 프로젝트였어요. 네. 개성을 살려주는 네, 그래서 특색을. 궁동이라는 게 제가 다녔던 대학가의 이름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대학생들의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일들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름하여 궁동 프로젝트. 네, 네,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을 조목조목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쿠폰을 만들었어요. 네. 쿠폰이요. 그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맹점을 맺고 쿠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문화 공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화 공연도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학교가 특히나 기숙사와 대학가 상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도 노선을 만들어서 없던 노선을 만드신 없던 거예요. 노선을 만들어서 네. 일을 그렇게 막 추진을 하시면서 악플 같은 것도 많이 달렸대요. 뭐 이렇게 너 공상 만화 많이 본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네. 그냥 편히 살 생각해라. 막 네. 이렇게 많이 악플이 달렸다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 댓글 제가 기억합니다. 아. 네. 여전히 제가 지금 제보 받고 있으니까 네, 그 쓰신 분이 있으시면 네. 주변에서 어른들도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이렇게 꿋꿋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은 뭘까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의 목소리보다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제일 제가 이제 주의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얘기를 조금 멀리 하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왜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만큼은 온전히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랐던 부모님이나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지금 여기서 열리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니. 저를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네. 자기 고집이 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서 실컷 얘기를 대학교 해주는 보냈더니 건데 공부하고 졸업하고 무슨 문화 만든다고 돌아다니고. 쿠폰을 만들고 다니기야 요새 답답해 죽겠어 아주. 취직이야 취직. 공부한 셈이 얼마나 쉬운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있어요. 일단 하고 싶은 걸 몰래 하세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부모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거나 부모님께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거나 하면 부모님이 그때서야 얘가 그래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지 않았구나라고 인정하시게 되면 서서히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과정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방법을 썼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연극을 하는 거를 처음에 숨겼어요. 네. 반대하실 것 같아서 숨겨서 이제 공연을 하는 날 이제 모셨죠. 음. 사실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배역이 막 맞다가 죽는 배역이야. 어머나, 어떡해요. 너는 하고 많은 일 중에서 뭐 하라고 그렇게 맞는 거를 굳이 하려고 그러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네. 똑같이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세상 대표가 다 가진 남자 같죠. 네. 예, 잘생겼죠. 뭐 멋있는 일들 하죠. 자기가 하는 거에 후회가 없죠. 하지만 이런 박세상 대표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2011년
그렇게 잘 나가던 IM 궁이 부도가 나요. 쫄딱. 어허. 네, 쫄딱. 쫄딱 망합니다. 어우, 저런.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어찌까 피곤하신 거예요? 어찌었을까. 아, 그때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가 이제 27살. 27살이 왜 쫄딱. 어찌었을까.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던 한 이제 내 자식 같은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니까 진짜 이게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이 정말 장례 치르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 왜냐면 빚도 생기니까 회사가 망하면, 그리고 직원들을 또 정리하는 거,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공금을 직원이 횡령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때 공금 사건은 진짜 제가 너무 사실은 충격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른 척 묻어뒀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럴 수가 있죠? 대인배네. 아니 묻어둔 이유는 이거를 들추는 게 무서웠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다른 직원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면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지라고 되게 막막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네 이제 일이 드러났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거네요. 네 정말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 일이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직원은 혹시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까? 연락하지 않고 지내. 아, 여기 대놓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세요. 피처리해드릴게요. 네. 잘 지내니? 서울에서 왔니? 잘 먹고 잘 살지? 지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은 인사지만 많은 게 담겨있는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옥심미 위원이 제대로 대신 어, 속 시원하게 그 한번. 직원한테 예. 사실 뭐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데 아니야. 어디서 그런 나쁜 짓을. 너 내가 여기 방송이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피처리 알아서 해주세요. 좀 후련해지셨어요? 저 7년 동안 묵은 체중이 내려왔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떠야 돼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 가르쳐주세요. 아이고. 박세상 대표는 대한민국 1%의 국민에게 한복을 입힌 남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여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60만 명 이상에게 지금 한복을 입힌 거예요.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엄청나네요.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네, 하루에 몇 명 꼴이에요? 가장 많이 입혔을 때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3,000명이요? 물론 제가 다 입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획한 행사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이걸 거의 뭐 3,000명 하루에 입혔으면 한복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런 한복 혁명을 일으킨 그 시작이 된 무대가 고향인 전주잖아요. 네 전주하는 어떻게 한복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에 왔는데 한옥마을에 와서 이제 그 망해서 이렇게 피폐해진 어떤 그런 저의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이제 조용히 향교에서 네. 이제 개인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전주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전주 한옥마을이라면 무슨 모습이어야 될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먹는 거랑 자는 거는 한식, 한옥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한복은 이제 그때 당시에 볼 수 없었던 네, 그 좋은 소재였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도 사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열광을 하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본인도 모르셨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주변에서도 그게 뭔 짓이냐 뭐 이런 반응도 있지 않았을까. 네. 어땠어요? 다들 일단은 돈 받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고 네, 그래야지. 왜 한복을 입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뭐 대부분 어른들은 나도 생각했던 건데 안 됐다라고 이제 미리 시도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고
네. 근데 사실 그럴 법도 한 게요. 저 같은 사람도 방송할 때나 명절에 한두 번 한복을 입을까 그렇죠. 말까고요. 맞아요. 뭐 사적으로는 한복을 입을 일이 없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복 잘 안 입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주 위원분들은? 입어줘야 네. 다시 말하지만 자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복 코디도 직접 해주시죠. 네, 제가 골라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저희 이쪽 이렇게 훈훈한 팀하고 저쪽 좀 마른 자들하고 한복 코디를 한번 해주시면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리 김혜솔 위원에게 추천하고 싶은 네. 한복은 어떤 거? 굉장히 이렇게 우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아이보리 계통의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이렇게 좀 금박도 좀 들어가고. 아, 요거 CG 부탁드립니다. 네. 그대로. 좀 약간 공주마마 같은. 공주마마. 네, 럭셔리한 느낌으로 한번 입혀드리고 싶고요. 네. 뭐 공주마마 나왔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예. 네. 이 셋 중에서 한 명만 딱 골라가지고 한복 코디를 해주신다면. 이 셋 중에 누구? 네. 제가 유재준 위원님께 굉장히 활동적인 장작 뭐 이런 겁니다. 장작 걸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 장작.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멋은 복장을 나무랑 항상 야, 또 멘트 나와. 마님, 장작을 어디다 싼 그걸 안 된다니까. 네. 이게 한복이요. 예. 신기한 게 의상대로 가요. 도포를 입고 저도 가서 쓰잖아요. 상투하고 딱 하고 술띠 딱 차고 부채 딱 들면은 정말 양반스럽게 멘트가 자세도. 나와. 이리 오너라. 아이고, 이렇게 만자 중에 이런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들 감사합니다. 잔이건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사. 오유, 걔네들 망해버렸디야. 술처물 다 알아봤어?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근데 그 우리 박세상 대표와 한복 얘기를 할 때 그 한복 플래시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도죠? 네. 2012년도부터 12년도. 2014년도 한복 플래시몹 때가 진행됐던 한복데이 축제는 3,000명이나 한복을 입고. 그러면 그때 3,000명을 입히신 거예요? 네. 그때 많이 입힌 만큼 욕도 많이 먹고. 나는 정말 네. 마음에 드는 게 뭔 거니? 의상만 입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한복을 날리게 한다, 흥나게 한다, 맞아요. 바람이 날아가게.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저랑 같이 사업적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유재준 의원 자꾸 사신 방송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빼주세요. 예. 이제 단골이에요. 사진 아주 카드가 됩니다. 옐로우 카드가 단골이에요. 예. 이렇게 한복을 생각해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경험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길거리에 정말 깜짝 놀랄 광경이 있었어요. 10대, 20대 젊은 일본 여성들이 기모노랑 유카타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가 봤거든요. 그때 어떤 큰 공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한 정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모노랑 유카타를 입고 모여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하나비 축제라는 그 축제였구나. 전통적인 축제 중에 하나래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그냥 뭐 대단하다. 전주라면은 한복을 입는 축제, 한복을 늘상 입고 다니는 모습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이 무전 여행을 봤던 그 경험이 지금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도 유독 그 낡은 일본 네. 무전여행 때 썼던 그 가방, 낡은 가방이 지금까지도 귀한 물건으로. 안 버리고. 네. 네, 안 버리고. 정말로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맞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 주로 아이디어는 밥 먹다가 많이 좀 나오는 것 역시. 밥심. 우리도 먹는 건 잘하는데. 우리는 누가 계산할까 그게 걱정이야. 그렇겠지만 아이디어로 스위스은행 수준이신데 이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밥 먹다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아이디어들. 네. 진짜 한옥마을에 한복 왜 안 입어? 라고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작게나마 돈이 들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사소하게 실행을 해보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반응이 나오면 그걸 이제 조금씩 키워보는 거죠. 네. 한 명한테 했던 걸 2명한테 하고 3명한테 해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박세상 대표는 올 초에 전주에서 서울로 본인의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네. 아직 전주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무대를 옮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서울로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한복을 경험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지금. 아니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네. 그 한복을 입고 그 외국 클럽에 가셨다고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진짜요? 영상 한번 보시죠. 되면 나와. 이건 어디예요? 저기는 중국 청두라는 청두. 네, 그 서울보다 규모가 큰 도시예요. 네,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게 막 사진 좀 같이 찍자고 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아니 한복 입고 청두를 왜 가셨어요? 알리려고? 저희가 그 청두에 있는 중국 여행사랑 제휴를 해서 한국으로 중국인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제 한복 입고 경복궁 여행하는 거나 여행사랑 제휴를 하러 지금. 그리고 그 밤이 되고요. 제휴만 하고 오시면 되지. 지금 어디 가요? 굉장히 신나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박세상 대표님 표정이 세상 밝습니다. 와. 가장 큰, 네, 가장 핫한 클럽이라고 소개를 받고 갔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요. 원래 입장료가 있는데. 아니, 한복 입고 가면 입장료가 없나요? 무료인가요? 특별히 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클럽과는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에요. 색다른 뭔가. 혼자만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은데요. 센터를 사람들이 둘러있어요, 지금. 네. 진짜 관심 많더라고요. 춤도 잘 춰요. 어머, 춤 사이가 남다르시네요. 이야. 야. 그랬구나. 아니, 전혀 얘기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네. 다르네요. 여기서 이렇게 얌전하게 계시다고 뭐. 복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클럽에 가신 거는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사심 채우려고 간 거 아닌가요? 그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갔죠. 네. 네. 저희 그 한복을 입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에게 한복을 입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왜 그렇게 외국인에게 한복을 입혀주려고 하셨나요? 그래야 돈이 벌리겠죠. 네, 돈을 버는 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제가 전주에서도 아쉬웠던 부분하고 한국에서 아쉬운 부분이 똑같아요. 전주에 오면 전주를 여행하지 않고 먹거리만 먹고 그냥 휙 떠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만 탁탁탁탁 가보고 관광의 패턴을 바꾸고 관광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만들려면 일단은 색다른 그 변화가 필요한데 저는 그 외국분들이 한복을 입는 것부터가 일단은 한국 여행의 새로운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뭐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쪽 이런 그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하고 계속 제휴를 맺고 있고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가면은 북촌이나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어보는 게 거의 버킷리스트의 1위예요. 여행할 때. 그래서 일본 분들이 진짜 많이 오고.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잘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욕심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전주 하면은 한복이라는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떠오르듯 좀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과 마을들을 쭉 둘러보면서 좀 보다 색깔 있는 이런 마을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싶어요. 네, 그거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오늘 박세상 대표의 이야기를 쭉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개인사 편찬 위원들 네. 오늘 또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죠.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국,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세계로 꿈을 펼치고 있잖아요. 박세상의 영토는 여전히 확장 중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석창호 화백님을 보고는 제가 야생마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이 박세상 대표님을 보니까 콜럼버스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남들도 지나고 나서 보면 당연한 그런 생각인데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계란을 깨는 그런 우리 박세상 대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콜럼버스처럼 전 세계, 이 세상을 전부 개척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한 1년, 2년 안에 뉴욕에서 아니면 저 동경에서 한복이 펄펄펄 휘날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 믿습니다. 얼씨구! 맞아. 저는 사실 멋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뭐 진담이지만 장난스럽게 뭐 외모 평가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생, 삶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사시는 분 같고 저도 앞으로는 좀 대표님처럼 좀 하나를 볼 때 좀 많은 생각도 좀 하고 눈을 좀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세상 대표와 함께 했는데, 이제 박세상 대표도 이 편찬위원 중에 한 명을 대표위원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포기 못해. 자, 누굽니까? 대표님 콜럼버스. 네. 지고 싶잖아. 멋있어요. 저는 가장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줬던 우리 옥진이 위원님. 개탑사 옥심이. 제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공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대해요, 우리. 그래요. 자, 네. 오늘 박세상 대표와 함께 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욕바브라스! 고맙습니다. 눈물과 웃음, 감동과 재미가 어우러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